자, 먼저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던 우리 대표팀이 지난 월요일 새벽에 귀국을 했는데요. 때 아닌 엿사탕 투척에 참 시끄러운 논란이 됐어요. 네, 한국 대표팀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네. 환영 행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네. 축구 팬이 호박 엿사탕을 던지면서 네. 좀 한국 축구가 죽었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팬들의 마음을 좀 대변한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고 뭐 한편에서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새벽에 귀국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가 너 때문에 졌다라는 회원분들이 모여서 네.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를 시작할 때 엿캔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축구는 죽었다는 글귀도 같이 펼치면서 이번 월드컵에서의 실패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엿사탕을 던졌는데 제가 네. 봤을 때 정성윤 선수가 그거 못 잡아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그 엿사탕을 네. 던졌을 때 홍명보 감독이나 우리 선수들이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그 앞에 떨어졌는데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네.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도중에 이 엿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네.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감은 더 커지니까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번 월드컵 어떻게 보면은 우리 팬들도 참 많은 실망을 했지만 본인 선수들이 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이 대회를 위해서 4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실망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본인들도 실망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우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네. 선수들도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있어서 첫 월드컵인데 네. 너무나 아쉽게 끝났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번 월드컵에 대해서 빨리 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구자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한 걸 다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선수들이나 홍명보 감독이나 그리고 이제 축구협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밀고 있는 그 스태프들 모두가 이제 노력을 했지만은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그런 활약은 못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그 사탕을 던진 거를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기분이 안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팬들이 바라보는 대표팀에 대한 모습이라고 좀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이고 네. 앞으로는 이렇게 좀 엿사탕 투척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정신을 차리고 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미난 사실은 이번 그 엿사탕 투척이 해외에서도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네. 이제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1960년 잉글랜드 월드컵 당시에 이탈리아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네. 토마토를 맞았던 사건. 네. 그리고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헝가리가 그 당시에 최고의 팀이었는데 준우승을 차지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사건과 비견될 정도로 이 엿사탕 사건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표팀은 이제 사상 첫 원정 8강이라는 목표를 두고 떠났었는데요. 기대와 너무 다른 결과를 내줬어요. 16년 만에 이제 첫 무승이라는 그 최악의 성적표를 들고 쓸쓸히 귀국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실 지금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냉정하게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문제점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오는 1월에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대비를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일단은 이번 월드컵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김현애 칼럼니스트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한 대표팀 소집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의리 엔트리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제는 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소위 팬들이 얘기하는 무색무취 전술. 이 전술이 대체 어떤 전술이냐. 4-2-3-1 포메이션으로 가동하면서 수비의 안정감 그리고 네. 이제 좌우 측면을 활용한 공격은 이해가 되지만 네. 변화가 없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축구협회나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오거나 홍명보 감독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정보 분석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알제리 대표팀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재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네. 때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좀 기본적인 문제는 네. 3년 동안 감독이 3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저는 뭐 홍명보 감독을 약간 좀 비판하는 입장이었지만 네.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그 전부터 3년째 꾸준히 팀을 뭐 이끌어 왔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 경기력이 지금 같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한혜 감독 때부터
이제 좀 약간 의문의 좀 경질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최영희 감독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홍명보 감독이 됐는데 너무 지금 뭐 이런 팀이라면은 어떤 전술이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좀 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너무 자주 감독이 바뀌는 문제부터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이 이번 월드컵에서 약간의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알제리의 할리오지치 감독이 우리 대표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월드컵 무대에서는 전술적인 변화, 선수 네. 기용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한국 대표팀은 그런 게 없다. 네. 이러면서 문제점을 꼬집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이 물론 짧지만 네. 홍명보 감독이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제 책임론이 대두가 되면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많은데요. 이 얘기는 잠시 뒤에 10분 토론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